CJ 푸드빌부터 HDC 아이파크몰, 삼성물산 패션부문, CGV, 신라 면세점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가 좀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매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그 업종 자체에 대한 그렇죠. 위기감을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뉴스. 오늘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부 장시복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식음료 출입하고 있는 김민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 이제 국내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죠. 지금 국내 대형마트가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렇게 빅3로 있는데 그 중에서 2위인 홈플러스가 최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옛날 말로 이제 법정 관리인데요. 네, 그 파장이 지금 식품업체들한테도 이제 퍼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에 대해서 김민성 기자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갑작스럽고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지금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한 배경이 뭐죠?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기업회생의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지난달 말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추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납품업체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홈플러스가 이제 매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납품하는 수많은 그 납품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금을 좀 줘야 거기도 먹고 살고 이렇게 융통성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의 흐름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매장들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기 일단은 뭐 소비자들 피해는 없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네, 아직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는데 홈플러스 사용권이 일단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상품권이 중단됐습니다. 상품권. 네. 네. 그래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직후 여러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CJ 푸드빌부터 HDC 아이파크몰, 삼성물산 패션부문, CGV, 신라 면세점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조치죠. 이미 뭐 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네. 그걸 못 쓰니까. 식품업체들도 많이 이제 마트에서 이제 식품들을 많이 고객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다수의 국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에 의해서 지금 납품을 중단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도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 이게 납품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납품을 중단했고 식품업계에선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동서식품, 삼양식품, 팔도 등 다양한 업체들이 홈플러스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죠. 그 유명 제품들이 거의 다 포함되네요. 그러면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네. 뭐 지금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 네,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급이 사이다, 중단될 롯데칠성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다. 예. 그 매장에 가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지금 납품을 하지 않다. 그랬다가 한다면. 네. 이제는 바뀌었죠 상황. 네. 네, 상황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롯데칠성 음료를 제외한 지금 12일 오전 기준으로 롯데칠성 음료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이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현재 홈플러스와 납품 재개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칠성사이다는 일단 납품이 아직은 안 되겠는데. 네, 일단은 그냥 있는 재고로만 네. 하고 추가 납품을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약간 좀 정리를 하려고 홈플러스 쪽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뭐 세일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납품 중단에 따른 이 재고가 부족하면 또 세일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네. 오늘까지죠. 12일까지 홈플런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런은 홈플러스의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데요. 제가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약간 곳곳에 비어있는 매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납품을 중단했던 업체들 제품 외에도 뭐 CJ 제일제당은 이제 납품 중단을 하지 않은 업체였음에도 보통 비비고 등 제품 진열대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물건이 왜 없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홈플러스가 이제 큰 매장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네, 조그만 그 편의점 같은 매장들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지금 며칠째 지금 보리차를 못 사가지고 보리차 그 매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납품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지금 저희 지금 보리차를 못 끓여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 원인이 여기 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내일부터 또다시 앵콜 홈플런 세일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좀 연장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럼. 네네네. 홈플러스 측은 이제 매년 앵콜 홈플런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다만 이번에 협력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뭐 제품 공급이나 이런 할인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여전히 좀 자금 조달이라던가 여러 가지 납품 대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측도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식품업체들 입장에서 납품을 재개하긴 했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홈플러스가 정산금 지급을 약속한 상태여도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부 업체들은 납품 물량을 줄이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만 홈플러스는 이제 홈플런 등 이제 최근 영업 활동으로 이번 달에 3천억 원 수준의 현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입장인데요. 향후에 계속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급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업계 굉장히 큰 뭐 매장들 많이 이용들 하실 텐데 정 부장님 이게 왜 홈플러스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건가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닐까요? 계속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그쪽에서도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이 급격하게 코로나 그렇죠. 기간 포함해가지고 이커머스, 쿠팡이라던가 네. 이커머스들이 많이 네. 이제 좀 급성장을 한 상황에서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형마트 규제들이 한 10년 넘게 이제 계속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계속 이제 같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외부 요인이 있었음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온라인에 대한 대응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가 좀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좀 행태가 구매 행태가 좀 바뀐 게 이제 많이 이제 큰 거시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네.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매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매장들 네. 매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MBK가 지금 인수를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MBK 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익숙한 건데 저기 예. 고려 고려엔에서도 그거 나오는 맞죠. 그 지금 MBK MBK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로 네.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지금 그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이게 뭐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큰 유통업체에 또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예.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를 가는 고정적인 수요층이 있으니까 네. 홈플러스 대신에 이마트나 좀 충분히 공급이 식품이나 여러 가지 상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로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그 업종 자체에 대한 그렇죠. 위기감이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스 같은 약간 좀 창고형 매장, 네, 그렇죠. 한국형 코스트코라고 네, 하죠. 코스트코 같은.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좀 리뉴얼 작업들도 많이 예. 하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도 만들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선식품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산품들 이런 가공식품들이야 이제 워낙
그 이커머스에서도 많이 네. 이제 팔리고 있어서 예, 이제 신선식품, 과일 같은 거라던가 이런 그렇죠. 그 그로서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매장에 더 강화해서 가서 직접 봐야지만 보고 살 수 있는 신선한 걸 그렇죠. 봐야지 내가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맛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계속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그 규제가 계속 여전히 그 예전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으로 이분화됐던 그 구도를 좀 이제 깨고 이제 대형마트도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새벽 온라인 배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내외부적인 요인이 다 종합적으로 그렇군요.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경보음들은 많이 울렸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 가지고 이번에 빵 터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소비의 패턴이 변하면서 기존의 어떤 절대 강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 대형마트 넘버 2인 홈플러스의 그 회생 절차 그 돌입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중간 상황을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홈플러스의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납품업체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는 일이 좀 조속히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유시스도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서적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그 소비자들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